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모시게 되었는데 2023년 새해가 밝았고 언론고시를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언론고시 이걸로 끝낸다라는 강의를 지금 기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10강 정도를 기획하고 있고 제가 여러분을 대표로 해서 모셨지만 사실 이 강의는 유튜브에도 올라갈 것이고, 그래서 많은 우리 학생들이 같이 함께 공유하고 나눌 수 있도록 할 겁니다. 학생들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제가 I'm Your 미디어 연구소라는 이제 연구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거기서 연구소장 및 대표를 맡고 있는데 학생을 수백 명을 상담을 하고, 또 논술, 작문, 또 면접까지, 특히 저는 면접 코칭을 중심으로 좀 하고 있는데 면접 코칭을 학생들한테 정말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면접 코칭을 할 때 단순히 그냥 면접만 가르치는 건 아니고 언론고시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학생들이 언론고시라는 것 자체를 접근을 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첫 강의니까 가볍게 언론고시가 무엇이고 기본적으로 언론고시의 본질과 핵심은 무엇이냐 라고 할 건데, 이렇게 말하면 하수고 저는 언론고시 자체를 깨부술 겁니다. 여러분은 언론고시를 준비하시면 안 됩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첫 강의를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 약간 이제 메가스터디의 손준 회장님이 지금까지 너네가 한 공부방식을 다 버렸다, 다 버려라 이렇게 하잖아요. 저도 약간 비슷하게 사실 너무 잘못 알고 있어요. 너무 잘못 알고 있고 이 본질과 핵심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어.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고, 어쨌든 제가 네가 누구냐고 그런 말을 하냐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더 적어도 여러분보다 언론고시 학생들을 한 수백 명을 더 만났을 겁니다. 그 속에서 얻은 빅데이터이기 때문에 약간의 신빙성을 가지고 들어줘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한번 제가 무슨 말 하나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우리가 보통 이제 언론고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언론고시. 자, 그런데 고시란 말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고시란 말이 붙어 있냐면, 사실 3대 고시가 있어요. 행정고시, 사법고시, 외무고시. 원래 이렇게 세 개였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세대라고 할 수 있겠죠. 부모님 세대 때는 언론고시도 고시였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때는 기자도 뭔가 대한민국의 상류층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그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는 지식인이나 리더나 아니면 정치인이나 지도자들을 따라다니는 막 그런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주로 정말 초엘리트 서울대를 나온 학생들이 주로 기자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언론사가 많지도 않았어. 언론사가 그래봤자 지금은 인터넷으로까지 합치면 수백 수천 개 언론사가 있는데,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일간지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서울대 학생들로만 해도 충분히 다 충당이 됐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그 이회창 총재라고, 이제 한나라당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랑 이제 전 대통령이랑 경쟁을 했던 그 이회창 총재라고, 그분이 이제 고려대 출신 기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요즘은 고대에 나와도 기자 하나?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감에서 알 수 있듯이 뭐냐면, 언론고시는 기본적으로 뭔가 서울대 출신, 엘리트 출신들이 준비한다, 엘리트 학생들이 준비한다는 인식이 강했던 거예요. 그래서 언론에도 고시라는 말이 붙었던 겁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행정고시, 사법고시, 외무고시, 근데 물론 지금은 외무고시와 사법고시가 없어졌지만 그래도 행정고시 남아있죠. 그리고 또 CPA라든지 로스쿨 시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고시란 말이 붙어도 돼요. 왜냐면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많은 공부량이 필요해요. 그래서 고시란 말이 필요한데, 사실 언론고시 같은 경우는 공부량이 많이 필요했다기보다는 그 권위가 너무 높았어요. 그러니까 서울대 출신 엘리트 학생들만 기자가 된다라는 그 권위가 너무 높았고, 사실은 기자의 지위와 명예 상당했죠. 그때는 상당했기 때문에 옛날에는 정말 그랬다고 하잖아요. 옛날에는 뭔가 일반 시민들끼리 싸움이 붙었어요. 주제를 가지고. 그러면은 언론사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대요. 이게 누가 맞는 말인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언론사들이 옛날에는 물을 가지고 사이다라고 해도 믿는 시대가 있었다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기자애들의 힘이 막강했죠. 그런데 바야흐로 지금은 2023년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론사가 수백 수천 개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서울대 학생들로만 충당이 불가능하죠. 불가능하기 때문에, 물론 요즘도 상위 언론사들 같은 경우는 학벌을 많이 본다, 스펙을 많이 본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기자들의 수준이 그때 엘리트 서울대 출신만 할 수 있다는 그런 인식에서 벗어나서 좀 고루 퍼지게 된 거죠. 면접 코칭을 보면서 다 똑같이 물어본 게 있어요. 그러면 학생들한테 당신은 왜 기자가 되고 싶습니까? 물었을 때, 전부 다 당신은 왜 기자가 되고 싶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고등학교에서 아니면 대학에서 학보사도 하고 대학교 신문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나는 기자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충분히 갖춘 사람이라고 대부분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여러 언론사를 지원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나는 이 기자가 된다는 생각이 너무 강한 거예요. 나는 기자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대부분 열의 아홉은 정말로 열의 아홉은 논술, 장문, 면접 다 마찬가지, 서류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면접 볼 때 너 왜 지원 동기가 뭐냐? 소름 돋죠? 자 여러분 한국일보에다가 만약에 면접 보러 갔어요. 당신은 왜 한국일보에 오고 싶습니까? 라고 했는데 지원 동기가 저는 학교 신문사에서 이러한 기사를 썼고 그래서 나는 뭘 배웠고 기자의 본원 가치를 알게 되었고 나는 이런 기자가 되고 싶다. 그래서 나는 그래서 한국일보에 지원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이 한국일보만 뽑고 싶겠습니까? 그거는 그래서 한국일보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라는 말만 빼고 이거 조선일보 갖다 붙여도 아무 문제가 없죠.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언론 고시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언론사의 입사 시험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을 모셔놓고 첫 수업을 왜 이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 학생들이 너무 착각을 하는 거야. 네. 소름 돋습니다. 정말 저는 왜 학생들이 왜 이렇게까지 착각을 할까? 근데 제가 원인 분석을 해보니까 이 언론 고시라는 말 이 여기에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기자가 되는 시험을 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기자 준비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결국 면접이라는 것은 나의 제한된 시간 안에 나의 매력 포인트를 보여주는 건데 그러한 내가 저널리즘에 대해 잘 알고 막중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고 책임윤리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근데 미안한데 알겠는데 대체 왜 우리 회사가 널 뽑아야 돼에 대한 설명이 안 돼요. 그럼 너는 한겨레도 가도 되고 경향신문도 가도 되고 넌 딴 데 가도 되잖아. 왜 우리 회사야? 에 대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번번이 낙방을 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코칭을 막 해드리려고 했지만 그 저널리즘에 대한 그 본인의 욕심을 못 버리는 거예요. 시작은 뭐냐면 여러분이 인식 자체를 달리해야 된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언론 고시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는 언론사의 입사 시험을 준비하는 겁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언론사 입사 시험들이 공교롭게도 뽑는 방식이 유사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국가라는 대한민국 정부라는 곳에서 행정고시를 딱 한 주체만 행정고시를 보는 게 아닙니다. 정말 수십 개, 수백 개의 업체에서 각자 시험을 보는데 공교롭게도 겹치는 거예요. 방식이. 근데 여러분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기자가 되는 시험이구나.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의 사원을 뽑는 시험이에요. 그리고 최근에는 나름 언론사들이 채용을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뭐 특히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동아일보의 뭐 DNA 인턴이라든지 그렇죠. 채용 연계형 인턴이라든지 그래서 그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그냥 1분 자기소개 영상을 올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는 달라지고 있어요. 언론사들도 그냥 우리가 옛날에는 서류 잘 안 봤어요. 그냥 약간 과거 시험처럼 두루마기 쫙 떨어지는 과거 시험처럼 서류도 잘 안 보고 그냥 서류 다 붙이고 필기로 승부를 봤죠. 근데 그게 이제 논술 장문이었던 거예요. 약간의 과거 시험 비슷한 느낌이죠. 그냥 갑자기 막 미래 이런 게 나와. 갑자기 막 그냥 얘 써라 막 쓰는 거죠. 막 그냥 장문을 하는 거죠. 논술을 막 쓰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채용의 방식도 다 변화되고 있어요. 이제는 채용의 방식도 다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더 이상 나는 언론고시를 준비한다, 나는 기자가 된다고 되면 안 되고 나는 어떤 예를 들면 MBC다, SBS다, JTBC다, 채널A다 그렇게 나는 여기에 가고 싶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삼성에 입사하고 싶어. 나는 현차에 입사하고 싶어. 나는 SK하이닉스 입사하고 싶어.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접근 자체가 지금 언론고시 합격 이렇게. 근데 보통 보면은 뭐 여러분이 잘 아는 아랑언론 카페 이런 데 보면은 언론고시를 졸업하며 이런 식으로 해요. 사실은 그게 아닌 거죠. 학생들이 정말 착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최근에 제가 MBC를 간 학생이 있었어요. 그 학생도 똑같았어요. 그 학생도 어느 정도였냐면 자기소개서에 이번 MBC의 문항 중에서 너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경험이 무엇이니?라고 물었는데 제가 그 자기소개서 코칭을 좀 해드렸거든요. 그런데 제가 초안을 받았을 때 어떤 내용을 썼냐면 자기가 대학교 때 취재를 했는데 어디 취재를 했는데 그게 너무 힘들었다. 자 여러분 어떤 정도인지 알겠죠? 학생들이 모든 이 언론고시란 여기 포커싱이 돼 있으니까 사실은 이거는 첫 번째 여러분 내가 언론사 입사를 하는데 취재가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경험이었다고 말을 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죠?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너무 자랑스럽게 써놓은 거야. 근데 왜 그러냐? 기자가 된다는 생각이 너무 강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기자로서 내가 뭘 해왔고 어떻게 살아왔고 거기서 힘들었는데 그걸 어떻게 극복했고 이걸 너무 내세우려고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설계를 해드렸냐면 그 학생이 중국으로 유학 갔다 왔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육생 혹시 중국 가서 안 힘들었냐? 음식이라든지 물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안 힘들었냐? 중국 사람들 되게 좀 그렇지 않냐?
그래서 약간 힘든 점이 있었던 거예요. 또 그 학생이 자기 혼자 여학생이었는데 자기 혼자 중국에 오지로 탐방 갔다 온 거예요. 그럼 그거를 써야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 언론사들은 기본적으로 너라는 사람이 누구고 너라는 사람이 어떤 인생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회사기 때문에. 그래서 너가 들어왔을 때 우리 회사의 사원이 MBC의 사원이 됐을 때 우리랑 같이 합을 이루어서 좋은 시너지를 내면서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보려고 하는데 거기다 대놓고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기자 취재 업무를 했는데 너무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걸 기자와 연관을 시키는지 모르겠어. 내가 누군지를 보여줘야 돼요. 기본 모토입니다. 기본 코드는 뭐다? 언론고시를 해부할 수 있는, 언론고시를 공략할 수 있는 기본 코드는 여러분의 그 잘못된 고정관념, 이 내가 언론고시를 준비한다, 이것부터 깨부셔야 돼요. 여러분은 언론고시를 준비하는 게 아니고 언론사 입사시험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가 원하는 나의 경험과 스토리를 스스로 끄집어낼 수 있어야 돼. 근데 여러분 계속 내가 기자로서 뭘 해왔고, 물론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으면 좋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본질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보다 선행할 수 없습니다. 없는데 계속 그 얘기만 해. 주구장창. 그리고 여러분 명심히 하셔야 되는 게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정말 행운을 받으신 거예요.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하나의 추세라고. 무슨 말이냐? 제가 수백 명의 학생들을 면접 코칭을 했는데 다 똑같이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당신은 왜 우리 회사에 오고 싶습니까? 지원 동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다 똑같이 나는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말을 했다고. 그럼 여러분은 이제 이걸 알게 됐잖아요. 알게 됐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의 이란 사람을 보여줄 수 있겠죠. 내가 기자가 왜 되고 싶은지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난 이러한 사람인데 그게 나랑 잘 맞을 것 같아서 너네 회사에 지원을 한 거야. 너네 회사가 나랑 잘 맞을 것 같아서 난 너네 회사에 지원을 한 거야 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100명 중에 99명은 똑같이 말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100명 중에 1명이 되는 거예요. 결국 취업이라는 것은, 결국 채용이라는 것은 내가 남들에 비해서 얼마나 조금이라도 더 남다른 포인트가 있느냐를 쌓아오는 시험이에요.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내용을 얘기해도 그게 만약에 여러분이 면접 보러 갔습니다. 한 50번째예요. 그런데 너무 좋은 내용이지만 앞에 그 내용이 40번 나왔어. 그럼 여러분은 좋은 평가 받기 힘들어요. 네. 그런데 학생들이 자기가 너무 언론고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자가 되기 위해서 저널리즘 대학교 나오고 막 이런 얘기를 막 준비를 해가지고 너무 완벽해. 근데 미안하지만 그 내용을 40번 들어보세요. 질립니다. 무슨 말이냐? 사실 채용은 상대평가예요, 여러분. 절대평가가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너가 이거 했어? 오케이, 합격. 이게 아니라 결국은 그 지원자들과의 경쟁이거든요. 근데 그 학생들에 비해서 내가 얼마나 조금 남다른 포인트, 매력 포인트를 보여줄 수 있는가가 싸움인데 그런 학생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지금 모든 언론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보고 오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봤다는 건 정말 행운이에요. 왜? 여러분은 적어도 원 오브 댐이 아니라 원 오브 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렇게 하면 원 오브 댐이 돼요. 원 오브 댐. 여러분이 아무리 출중하고 아무리 좋은 스펙과 이력과 정말 내가 뭐 언론사 인턴을 10번을 했더라도 만약에 11번 한 학생이 있어. 어쩔 건데요, 여러분. 그죠? 그리고 그렇게 그런 플로우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90% 이상은 내가 기자를 어떻게, 물론 그것도 저는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죠. 왜냐하면 언론고시고 또 내가 기자가 되기 위한 시험이니까 당연히 내가 어떻게 기자가 되기 위해서 뭘 했는지를 알려주고 싶겠죠. 그지? 근데 중요한 그게 포인트가 어긋났다는 거예요. 왜? 너무 많은 학생이 그렇게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인사 담당자들로 질립니다. 질려. 그래서 뭔가 본인만의 인생 스토리가 있고 서사가 있고, 그죠? 그 와중에 뭔가 이 학생이 되게 배울 점이 있고 나름대로 인생에 대한 통찰과 고민과 그죠? 인사이트가 있고 뭔가 이 학생 뭔가 사람으로서 됐네. 괜찮다. 괜찮은 인재네. 그런 사람을 뽑는다는 거야. 기자가 되기 위해서 막 이런 스펙을 쌓아온 애보다도 그냥 너 그래? 요놈 봐라. 제법이네. 나름대로 인생에 대한 고민과 통찰이 있고 서사가 있고 그게 더 재밌는 거야 또. 같이 일했을 때 뭐 같이 일해. 그런 사람이 매력적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매력적이에요. 결국은 누가 매력적인가를 싸움을 하는데 여러분은 각자 다 개성이 있어요. 각자 다 본인의 인생 스토리가 다 있어. 서사가 다 있어. 34살인데 늦가기 수험생이잖아요. 그러면 언론사 입장에서, 회사 입장에서 뭐가 궁금할까요? 너 공백기 때 뭐 했어? 그죠? 너 왜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었니? 근데 그 학생이 또 서류를 합격하신 거야. 그러면은 언론사는 기회를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하는 말이 제가 나이가 많은데 괜찮을까? 이 학생이 붙었어요. 이 학생보다 나이 적으면 다 붙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학생이 연합뉴스 붙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가고 싶어하는 그 연합뉴스 YTN 아시겠어요? 이 학생이 연합뉴스와 YTN에 붙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학생이 이제 필기도 붙었어요. 필기도 붙었어. 면접을 갔습니다. 면접을 갔는데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저를 만나기 전이었어요. 근데 그 면접을 보고 나서 떨어지고 나서 저한테 왔더라고. 근데 이 학생이 거기서 내가 왜 기자가 되고 싶은지 얘기를 한 거예요. 이 34살 먹은 학생이 그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붙이겠습니까? 왜냐면 그 옆에 있는 20대들도 다 내가 왜 기자가 되고 싶은지를 설파하고 있는데 34살 먹은 내가 왜 얘네들이랑 똑같이, 그죠? 똑같이 내가 왜 기자가 되고 싶은지 얘기를 하고 있어. 어이가 없는 거죠, 사실 그 언론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실제로 언론사가 공백기 때 뭐 했냐라는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공백기에 대한 질문을 제대로 답변을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난 거죠. 언론사는 충분히 기회를 줬습니다, 제가 볼 때. 자,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전략을 썼어야 되고요? 자기 인생의 서사를 풀었어야죠. 무슨 말이냐? 나이가 많다는 거는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제가 볼 때. 근데 저는 기회적인 요인이 더 크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내가 다른 20대 지원자들보다 나는 인생의 삶의 내공과 깊이가 남다른 사람이야. 왜? 나는 이러한 정말로 평지풍파를 많이 겪었거든. 그래서 나는 인생이 뭔지 알고 돌고 돌아서 기자라는 꿈이 생긴 만큼, 그죠?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중도하차할 일이 난 절대 없어. 그러니까 너네 나를 뽑아 라고 플로우를 갔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플로우로 갔었어야 돼요. 그러면서 공백기에 뭐 했어요? 그러면은 실제로 제가 막 그 학생의 이력을 막 물어보면서 끄집어내고 있어요. 지금 뭐 했냐 제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쫙쫙쫙 심어주면 돼요. 포인트들을 딱딱 그렇구나, 충분히 납득 가능하고, 그렇지.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라는 건 정말 무한해요. 그러니까 책 하나를 읽어도 꿈이 바뀔 수 있고 드라마나 영화 한 편을 봐도 바뀔 수 있어요, 꿈이라는 게. 저도 제가 이렇게 살고 있을지 몰랐어요. 아니 생각해봐. 제가 20살 때 제가 이렇게 살고 있을 거라고 감히 상상해냈겠습니까? 사람 이름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늦었다는 거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돌고 돌아서 끝내 내가 찾아낸 꿈이라면, 그 긴 여정을 통해서 얻어낸 결론이라면 오히려 더 신빙성이 있고 진정성이 느껴진다고. 그런 플로우로 갔었어야 되는데 그냥 여는 20대들처럼 저는 기자가 되기 위해서 뭘 준비했고 이렇게 하니까, 그럼 대체 너가 20대 지원자들에 비해서 30대, 너가 34살인데 너를 왜 뽑아야 되냐고. 이렇게 되니까 이건 오히려 본인 스스로 자승자박에 걸려버리고 면접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학생은 제가 말했 나이가 많고 이런 특수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양날의 검이에요. 이걸 어떻게 쓰냐에 따라 달라져요. 근데 그 학생은 잘 못 썼던 거죠. 왜? 그거를 자신감 있게 드러내고 그냥 인생 좀 저는 항상 말하는 게, 여러분 좀 당당해라. 왜 이렇게 소극적이냐? 자기 인생이 그렇게 비굴하고 자기 인생이 그렇게 자신감이 없나? 잘 살아왔잖아요. 여러분 뭐 대충 산 거 아니고, 물론 실제로 나름 자기 인생에 미룰 수도 있죠. 자기 인생이 잘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그 속에서 뭔가 내가 남들과는 다른 교훈과 깨달음이 있을 것이고 서사가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녹아내면 되는데 너무 소극적이야. 그 학생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말을 해도 될까요? 그런 말 안 하니까 떨어진 겁니다. 예. 그런 말을 해야죠. 면접인데 여러분이란 사람을 드러내야지 왜 내가 기자가 되고 싶은지를 얘기를 하냐고요. 제발. 예.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코팅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드리고 있고 이제야 좀 감을 잡아가고 계세요. 그래서 아마 이 학생도 빠른 시일 안에 좋은 결과가 날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결국 이 학생이 저질렀던 실수죠. 실수인데 대부분 학생들이 이 학생이 저지른 실수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은 분명 본인에게 기회가 될 수 있었어요. 만약에 본인이 그 공백기 때 내가 이런 일을 했고 돌고 돌아서 이렇게 왔다. 하지만 그만큼 나는 단단한 사람이고 내면이 성숙했기 때문에 나는 이 학생들에 비해,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서 한마디로 짬에서 나온 바이브가 다르다. 그런 걸 보여주고 그게 만약에 면접관들에게 인식이 됐으면, 지금 언론사들이 제일 고민을 많이 하는 게 MZ세대 기자들의 이탈이거든요. 정말로 퇴사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그럴 일 없다. 나는 얘네가 다르다. 나는 그 짬이 다르다. 나는 연륜과 경험이 있다 라고 하면, 그렇게 됐으면 이거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됐겠죠. 오히려 좋은 평가를 받고 붙었을 겁니다. 근데 그걸 못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기자가 되고 싶은 것이 맞죠, 물론. 하지만 기자 업무를 하는 것도 맞습니다. 맞지만 여러분은 기자가 되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가 아니라, 저는 이 언론사에 입사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온 거예요. 내가 기자가 되기 위해서 뭘 했는지 제발 말 좀 하세요. 다 알아요. 그거 이력만 봐도 다 나와 있어. 근데 꼭 그거 자기소개서 다 써져 있는 걸 꼭 면접장 가가지고 제가 학부사에서 뭘 했고 무슨 취재를 했고, 이거는 정말 제가 마지막으로 딱 한 사람만 더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조선일보에 갔던 학생이었어요.
근데 그 학생이 최종 면접을 갔는데 일본을 좋아해요, 이 학생이. 그래서 일본을 좋아해서 뭐 일본으로 이제 어학연수도 갔다 오고 교환학생도 갔다 온 거예요. 사실 전공도 일본 문화입니다. 그러면 되게 어떻게 보면 서사가 좋아요. 서사가 좋은데 이 학생이 이제 뭐 그렇지 차라리 그 일본을 좋아한다는 걸 밀고 나갔으면 되는데 뭔가 본인이 그 마지막 가서는 내가 이렇게 말하면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지. 네. 그래서 그 본인의 색깔을 숨긴 거예요. 약간. 그래서 내가 똑같은 플로우로 내가 기자가 되기 위해서 뭘 했고 결국은 최종 면접에 불합격했어요. 근데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그 학생이 약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랑 면접 코칭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생에서 힘든 경험 아니면 본인의 성격의 장점이 뭐냐. 저는 끝장을 봐야 되는 성격이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좋은 성격이죠. 끝장을 보고 내가 똥인지 된장인지 꼭 지어봐야 된다. 나는 내가 결론을 내야 된다. 결자해야 된다. 근데 그 사례로 갑자기 내가 취재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다른 사례 없냐? 근데 막 찾아오더니 대표님 제가 친구들이 다 정말 뭐라고 하는 그 남자를 한 명 만난 적이 있는데 저는 실제로 제 연애관이 그렇다. 일단 내가 만나봐야 된다. 그 얘기를 해라. 차라리 면접장에 가서 그 얘기를 해라. 너무 가볍게만 접근하지 말고 저는 실제로 끝장을 봐야 하는 성격이라서 주변 친구들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만나지 말라고 한 남자를 만났다. 하지만 그 남자를 통해서 내가 배운 것도 많았고 교훈과 깨달음 얻은 것도 많았다. 그래서 난 한 단계 더 성숙한 사람이 되었다. 이런 플로우로 가니까 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뭔가 나한테 눈이 반짝반짝거렸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 지겨워요. 여러분 똑같은 소리 10번 들어보면 지겹습니다. 전부 다 그런 소리 막 제가요 기자가 되기 위해서 옷가게를 가서 취재를요 100만 원한테 아이고요. 재미가 없는 거지. 근데 남자친구 다 연애했잖아. 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재밌는 거야. 이 학생 괜찮네. 그죠? 확실히 뭔가 본인이 스스로 부딪혀보고 깨지더라도 부딪혀보고 도전하는 정신이 있구나. 대부분 학생들은 어떤데요? 그냥 주변 친구 만나지 말라고 하면 그래 별로인가 보다 안 만나죠. 근데 그 학생을 만나고 본인이 결론을 냈다는 거야. 그게 상당히 좋은 평가가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학생은 지금 국민일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면접이든 언론고시 자체를 접근함에 있어서 1번 여러분 언론고시를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언론고시란 말을 지우세요. 여러분은 언론사 입사시험을 준비하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기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했다. 이거 다 집어치우세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게 포인트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 두 가지만 명심하시면 사실 이 강의만 봐도 관점을 아예 제가 패러다임을 완전히 시프트를 해드린 거 완전 패러다임 바꿔드리는 거기 때문에 분명 큰 도움이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제가 언론고시에 대한 강의를 한 10강 정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직원들이 이거 돈 받고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을 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뭐 그렇게 해서 제가 돈을 버는 것도 좋지만 좀 제가 저랑 같이 코칭을 해본 학생들은 알 거예요. 제가 정이 좀 많아가지고 그 학생들이 뭐 1시간 하자고 하면 저는 막 2시간 해버리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학생이 저를 찾아와준 만큼 제가 꼭 그 학생을 합격시켜야겠다는 약간 그런 어떻게 보면 저 개인적으로 좀 힘들지만 그 책임감과 사명감이 있어서 이건 꼭 알려드리고 싶고 사실은 이 10강만 봐도 여러분 돈 안 쓰셔도 되거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지만 저희한테 돈 쓰라고 말한 건 절대 아닙니다. 저희 학원 안 들어오셔도 되고 저는 그냥 제가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10강만 다 들어도 여러분은 충분히 언론고시 합격할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강의를 찍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1강인데 차차차 10강까지 만약에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면 계속 돌려보세요. 계속 돌려보시고 이렇게만 준비를 하면 여러분은 초단기간 내 언론고시 합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